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걸 한번 해볼까요? select 태그를 접근하는 방법. 저희 실습을 진행할 건데 여기 아래쪽에 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폼. 자, 그리고 이제 폼 태그의 구조를 정의를 해주실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액션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me frm2 다음 select 만들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옵션을 3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HTML, CSS, 아이고,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value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value라는 속성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정의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HTML이라고 정의를 하고 틀, 구조 이렇게 이제 value를 정의하면 나중에 그 서버에 전달이 될 때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셀렉트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옵션 태그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에 전달할 때 화면에 보이는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밸류 속성에 있는 이 구조라고 하는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를 이렇게 서버에 전달을 해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CSS라는 이 옵션에는 밸류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CSS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밸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CSS가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밸류를 넣거나 뺄 수가 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밸류는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select id 속성이 생성이 됐어요. 자동으로. 이건 날려버리시고, 자, 여기에 major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put submit 전송. 자, 그럼 브라우저를 한번 가보시면요. 저 이제 여기 아래쪽에 폼 태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눌러보시면 선택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넣어줄 거냐면 일단 네임은 있고요. 자, 저희가 이 셀렉트가 바뀌었을 때 값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실습으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on chang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on change는 정보가 바뀌었을 때를 감지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n change에다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함수를 넣어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뭔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름은 없지만 cell change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실습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지금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좀 안에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어버리시고 따로 분리를 좀 할게요. 사실은 이제 분리를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분리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좀 분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let rfm2 또 document.rfm2라고 정의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rfm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폼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select 태그를 name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내려오셔서 select rfm2. major죠? major. 아니면 여기도 이름을 major라고 할까요? major. 좋습니다. 자, 그럼 로그 하시고요. major 출력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시면요. 개발자 도구창 마지막 줄에 자, 여기 select 태그가 잘 출력이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const 그리고 저희 cell underbar change라고 하는 이 기능을 함수를 구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메이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접근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접근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줄을 잘라내셔서 이 안에 넣어 주실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브라우저로 가주시고요. 바로 안 나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HTML 눌러주시고 CSS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콘솔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 또 바꿔서 해보면 또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 셀렉트 태그는 o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와 자주 엮어서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선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바뀐 값을 매번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할 일은 사용자가 선택한 값이 HTML인지 CSS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이걸 이제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요소 내 선택한 값 접근하기. 자, 그럼 저희가 필요한 값이 있어요. 뭐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를 눌렀는지에 대한 인덱스가 필요해요. 위치 번호. 자,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cell underbar index라고 정해 주시고, 자, major selected index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 가주시고요. 자, 선택하면 1, HTML은 0, 자바스크립트는 3,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금 이제 접근이 된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인덱스가 바로 이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출력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셀렉트는 이제 주석 처리 해버리시고 인덱스도 주석 처리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바로 이어서 let 그리고 select option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major.options 옵션스라고 하시면 이제 세 가지의 그 옵션을 배열로 가지고 오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그에서 이것도 확인해 보면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확인해 드리면 이 0번째가 HTML, 그 다음에 CSS,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선택했을 때 인덱스를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옵션스를 통해서 저희가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옵션스라고 딱 쓰기보다는 여기에 cell underbar index라고 접근해 주셔야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CSS 나왔고요. HTML, 자바스크립트 접근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값을 접근하려면 자, 이 select도 결국에는 입력 요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inner HTML, inner text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value라는 속성을 접근하셔야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값이 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선택한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선택한 옵션 요소의 인덱스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옵션 요소들을
저장하고 있는 옵션스에 접근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옵션스 유사 배열에서, 여기도 유사 배열이라고 적을게요. 유사 배열에 인덱스로 접근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션 요소의 값 접근하기, 밸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select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 때마다 가지고 오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해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전송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이 기능을 또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on 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이제 서버에 전달하는 기능을 동작시켜주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제 전달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회원가입을 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뭐 아이디는 영어 대소문자를 숫자와 섞어서 몇 글자, 비밀번호도 뭐 섞어서 몇 글자, 뭐 이러이러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송 버튼 눌렀을 때 그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이벤트가 바로 동작이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립니다. 자, on submit 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서버에 input 요소 값을 전달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turn false라고 하시게 되면 submit 기능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밸류 버튼 쪽에 on 클릭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이제 send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send.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이제 그 값들을, 전송할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그냥 이제 출력해 주는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자, select change 기능 위쪽에 const 해주시고 send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는 select change 안에 있는 로직 있죠. 이 명령문 있죠. 이 명령문들을 그냥 그대로 다 복사해 볼게요. 뭐 새롭게 또 만들지 말고 전체를 다 복사하셔가지고 위로 올라가셔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제 주석된 부분은 다 지워버릴게요. 아래쪽이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이제 선택된 값이 전달이 되는지를 출력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시면 출력이 잘 됐죠. 그래서 저희가 셀렉트를 내용을 바꿨을 때도 동작을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출력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능에다가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규칙들 있죠. 그런 규칙들이 잘 반영이 된 값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만약 안 됐다면 이제 사용자에게 다시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하긴 했는데 폼에서 자주 좀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저희 마지막 실습 하나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실습 문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도록,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inner HTML 또는 텍스트 속성을 같이 활용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실습을 위해서 실습 파일 만들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18차시 언더바 실습.html. 자, 문제점 먼저 정의할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입력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니 폼을 만들어줘요. 폼. 자, 그리고 태그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엠맵 문법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렬 부분은 조금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인풋 태그 첫 번째는 텍스트로 입력받고, 두 번째는 이제 버튼이죠. 그래서 submit value 출력.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인풋은 name 하신 다음에 ms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폼 태그의 액션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뭐 아직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name만 정의하겠습니다. name은 msg 언더바 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문 그쵸, 언더바 폼. 자, 그럼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행해 볼 건데, 자,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해야 되죠. 그래서 on 클릭.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기능이 동작되어야 되냐면 show라고 할까요? show.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누르면 이제 전송되는 기능이 동작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 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고요.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한 값이 주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위에 주소에 값이 보이는 게 바로 전송이 이미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on submit return false. 자, 그러면 이제 HTML에서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능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바로 show 함수를 만들게요.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const 해주시고 msg 폼, 즉 폼 태그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document.msg 언더바 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msg가 사실 저희가 직접 필요한 거죠. 그래서 msg 폼.msg까지 하셔야, 자, 다시 보시면 우리 이 명령문은 위에 있는 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내에서도 안에 있는 입력 요소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폼에서 자식 요소로 접근하는 구조로 우리는 접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그 하셔가지고 msg 그 다음 .value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브라우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시고 개발자 도구 열어주신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자, 헬로 출력 버튼 누르면, 자, 전송되는 기능 없이 바로 콘솔에 나오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자, 새로 고침을 다시 하고 위에 주소도 그냥 다시 되돌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그 작성되었던 것들 지워버리시고 다시 그 다음 입력해서 출력하면 아무런 변화 없죠. 그래서 입력한 값이 잘 가져와지는 것도 확인이 됐고, 저희는 이제 입력한 값이 여기 아래쪽에 나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출력되게. 자, 그러려면 지금 우리 태그를 봤을 때 입력한 값을 보여주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아래 폼 바깥쪽에 p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id, 그래서 resul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접근해야 되는 요소가 지금 폼 인풋 뿐만 아니라 p 태그도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 결과값은 콘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show라는 이 함수 안에 위쪽에다가 const result라고 해주시고 document 점 하신 다음에 이제 폼 태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태그입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하셔가지고 result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웹페이지에 출력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했을 때 처음에는 안 보여요. 자, 이제 보이게 해봅시다. 자, result 점 하시고요. inner text라고 할게요. 그냥 글자만 보여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sg 점 value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inner text에 넣겠다. 즉, 이 p 요소의 이 사이에 값을 넣겠다라는 거죠. 이 값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msg.hello가 ms.value가 문자열로 hello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p 태그 사이에는 hello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전달이 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 이동해 주시고요. 이제 개발자 도구 창도 닫아 버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출력 누르시면 헬로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내용은 또 바꿔볼까요? 월드 출력 누르시면 바뀌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실습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전송 기능 자체를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우리 저기 앞에서 했죠.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기능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돔에서도 폼 태그 그리고 입력 태그를 다뤄봤어요. 폼, 인풋, 그리고 셀렉트까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입력 요소를 접근하고 셀렉트 요소를 접근하고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실습들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을 해주시고 이런 양식에 대한 폼을 페이지를 만드실 때 꼭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